네, 4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타이포그래피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글씨를 어떤 디자인으로 표현할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인쇄술이나 편집 디자인에서 글자의 서체, 글씨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글씨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컴퓨터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한글 서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글의 모든 것을 걸었던 기업가 석금호 씨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분이시거든요. 자,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계에 들어가는 한글에 얽힌 비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비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산들 고딩 네오 1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맑은 고딕, 구글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노터 산스 전국 도로 표지판도 저희가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하는 폰트 종류는 600종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석금호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잡지 조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런 기술 조차가 없어서 일제 사진 식자기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계만 수입한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 한글을 수입했다는 그 현장에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한글을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수입하지? 창피해지고 아주 치욕스럽던 내 스스로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무지무지 심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는 중에 낮이 안 되고 갑자기 미래의 딸이 내 앞에 나타나서 아빠가 직장 다닐 때 일본에서 한글을 수입해 썼다며? 근데 아빠는 그때 뭐 했어? 아빠가 디자이너였잖아.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다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와서 요만한 크기의 작업실을 하나 얻어서 한글을 내가 개발하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몇 년을 보냈죠. 한글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된 거죠.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10몇 년 동안 기본 폰트가 굴림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굴림체 오리지널 디자인은 일본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폰트를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로 갔어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미팅을 진행했죠. 경쟁에 참여한 회사가 세 회사가 됐는데 난 자신 있었으니까 그냥 번성목막이 아니고 팔자에 눈이 닿아서 어떤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독서 심리학 뭐 이런 부분까지 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만세를 불렀죠. 6개월 동안 그걸 이제 2350자 모양을 정교하게 일치시켜 나간다는 그 작업.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된 거죠. 그 맑은 고딕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탑재가 돼서 전 국민이 우리가 디자인한 폰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 전 세계 애플 제품에 우리가 만든 폰트가 탑재돼서 사용하게 됐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끼죠. 내가 했던 모든 어떤 과정들이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행동들이었어요. 회사를 떠났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왔던 것도 한글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10년을 버텨왔던 것도 가능했던 거고 현실주의였으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직업을 택했겠죠. 그 이상이 나를 있게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산돌도 없었을 것이고 시련을 버텨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마저도 즐거운 순간들로 기억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상. 네, 여러분들 잘 봤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글자가 아니었다는 이 사실. 자, 이 기업가 석금호 씨께서 얼마나 노력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모양을 디자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자를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변형해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약간 자유롭게 표현했다면요, 이번 것은 조금 어떤 제한된 선을 따라서 그리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배부해준 A4 용지가 있었어요. 자, 선들이 막 그어져 있었던 종이였고요. 2장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한 OHP 용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필, 지우개, 테두리를 그리기 위한 네임펜이나 유성 매직 필요하고요. 오늘은 유성 매직이 조금 굵으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네임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성 매직은 많이 굵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칠 도구는 색연필과 크레파스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내가 좋아하는 낱말 고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우리말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상의 상단에 뭐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글씨가 나타날 거예요. 쭉 글씨를 보고서 좋아하는 낱말을 골라도 좋습니다. 또는 누구나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낱말이 있다. 그렇다면 그걸 골라보세요. 자,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골라도 좋습니다. 자, 하나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골랐다면 그 글씨를 종이에 우선 그려보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 A4 용지에 해당 글자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이때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지. 자, 얇게 굵게 자음과 모음을 떨어뜨려서 받침만 크게 또는 받침을 매우 작게 등등 여러 가지 변형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연필로 그리는 것을 네임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네임펜으로 한 번에 과감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예시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종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선생님이 막새바람이라는 글자를 골라서 그려봤거든요. 자,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썼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약간 쭉 길게 표현이 되면서 글씨 자체가 이거 장평이라고 하거든요. 자, 너비가 좁게. 자, 네 글자가 표현됐습니다. 자, 이 글자보다는 약간 한쪽으로 쭉 줄어든 느낌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높이가 달라졌어요. 높이가 작아지고 옆으로 쭉 늘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받침을 길게 표현하면서 모음도 길게 써봤어요. 자, 이번 글씨는 자음을 이렇게 받침에 있는 자음을 작게 표현해봤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글씨는요. 이 글자마다 다 다르게 했어요. 홀수본에 있는 글자는 이런 스타일로, 여기 있는 세 번째 이런 스타일로 그렸고요. 자, 짝수번째에 있는 글자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뒤섞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 글자에 한쪽 그 선을 그 다음 글자의 선으로 같이 쓰는, 공통으로 쓰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요번에는 글자를 쭉 위아래로 쓰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한번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해봤습니다. 그리고 람자의 미음을 구름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우선 글씨 모양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굵기가 아니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할 때 그 선을 어떻게 표현할지, 길게 늘릴지 좁게 할지, 받침만 길게 할지, 받침을 작게 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먼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임펜으로 과감히 한번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그 선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칠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한 번에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감하게 쭉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린 글자들의 모양을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중요 포인트. 최대한 다양하게 글자를 변형해서 써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직선을 살려서 표현해보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종이에는 모는 종이처럼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를 살펴보면
프린트가 이 선 자체가 워낙 흐리게 나와 있어서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끝 선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끝선은 요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끝선이 여기 있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또 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칸이 자, 더 작은 한 칸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선이 사실은 요렇게 있어요. 자, 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글씨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음을 표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 어느 쪽 선을 더 길고 짧게 할지. 자,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길게 하고 어디를 짧게 할지. 자, 이거의 변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하면 다양한 글자 모양이 나와요. 디귿도 그렇고 리을도 그렇고요. 자, 비읍도 자, 얇게 또 조금 넓게 아래쪽으로 길게 옆으로 길게. 자, 시옷은 뭐 이 선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자, 이응을 표현할 때는요, 그 칸을 몇 칸으로 잡을지, 가장 작은 한 칸으로 할지, 이 네 칸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16칸짜리로 이응을 할지, 혹은 아래쪽으로 길게 할지, 옆으로 길게 할지. 자, 이런 식으로 자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팁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걸로 글자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 표현 3단계예요. 글씨를 이제 모는정이 형태의 선에 다양한 크기로 그리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막새바람으로 했어요. 자, 이때 뜻도 중요합니다. 뜻. 가을철에 부는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자, 뜻이 중요하니까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아까 봤듯이 글자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위치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영역에 같은 방향으로 글씨를 표현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크기와 방향으로 글씨를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막새바람 표현했고요. 자, 첫 번째 막새바람은 이쪽으로 크게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같은 방향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쓰면 좋아요. 변형의 미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로 가기보다는 약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살짝 그렸거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람이니까 이런 꼬부라진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해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 다른 형태의 글씨들로 모양으로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가을과 관계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낙엽도 그렸고요. 감도 그렸고 이렇게 바람도 좀 그려봤습니다. 가을바람. 자, 그리고 조금 더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내가 선택한 단어의 뜻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넣어서 빈 곳을 좀 채워봤어요. 자, 요런 데 보시면 단풍잎, 밤, 그리고 바람, 그 도토리, 자, 이런 것들, 은행잎, 이런 것들 그려 넣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글씨 뜻과 어울리는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네임펜이나 유성매직 사용해서 테두리 그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 유성매직이 너무 굵으면 어렵다고 선생님이 제안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네임펜으로 테두리를 그려봅니다. 자, 오늘 그 테두리를 색연필로 하면은 지우개로 지울 때 어려우니까 되도록 네임펜이나 사인펜도 괜찮아요.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 마르면 지우개로 연필 자국 지우는 거 아시죠? 네, 연필선은 보조선일 뿐, 자, 깔끔한 외곽선이 나오도록 지우개를 사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요. 지우개를 쭉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우개를 지운 뒤에 바로 색칠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한 번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메꿔줄 빈틈은 없는지 살펴보면 선생님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채워봤습니다. 글씨를 채우기에는 네 글자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잠자리하고 잎을 하나 더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 공간을 봤을 때 글씨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글씨를 써줘도 좋습니다. 글씨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붙게 되면 또 다른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가 색칠할 공간이 생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빈 공간을 되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빈틈을 잘 찾아서 글씨나 그림으로 채우는 것이 오늘 좀 포인트예요. 빈틈이 많을수록 오늘은 뭔가 허전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백의 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색칠해 주시고요. 자, 색칠할 때는 한글 자음의 모양에서 생기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음, 이응, 비읍. 자, 이런 것들은 닫힌 공간이 있습니다. 닫힌 공간에 색을 칠하고요. 또는 글자와 글자가 만나서 생기는 그 닫힌 공간에도 색을 색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색을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고른 글자와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야 되겠죠. 선생님이 가을이니까 가을과 관련된 좀 색깔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닫힌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음이 주는 공간.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세자하고 리을자하고 서로 만나서 생긴 공간도 있어요. 자, 이런 공간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색칠을 해주고요. 자, 이제 내가 그린 어떤 이 글씨와 관련된 그림들에도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색칠을 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칠을 다 해 나간 다음에는 이제 작품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자, 촬영할 때 여러분의 그림자가 작품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OHP 용지를 먼저 덮고 찍으면은 빛이 반사돼서 사진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고, 자, 그 다음에 OHP 용지를 붙입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해서요. 잘 맞춰서 붙이고요. 위쪽에 양 끝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될 거예요. 지금 OHP 용지 붙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이 지금 살짝 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쪽 끝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주면 여러분들 그림 더 멋지게 작품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작품 기다리고 있을게요.